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는 40대 미혼 남성 최 씨. 얼마 전부터 집에 휴지며 세제 등 못 보던 물건들이 쌓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뭐냐고 물었더니 경로당에서 줬다고 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라텍스 매트리스며 화장품, 인덕션에 홍삼까지 그 종류가 날로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경로당에 사업 설명회를 한답시고 온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상대로 판매한 물건들이었던 건데요. 들어간 돈만 해도 수백만 원대. 딱 봐도 떴다방 사람들한테 눈 뜨고 코 베인 상황인데 어머니는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듣질 않으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말릴 수 있을까요? 이 떴다방 진짜 이건 저희도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제보를 받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자, 실제 이 제보 사연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자녀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 제보자분도 40대 아드님입니다. 네, 40대 남성 최 씨의 제보인데요.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 최 씨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결혼이 늦어지게 됐는데 그 사이에 다른 형제들은 다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둘이 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어머니는 70대시고요. 아파트 관리비, 생활비 이런 건 모두 다 최 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안일이며 반찬하는 거 이런 건 아직 어머니가 정정하시기 때문에 다 해주시는 편이라고 합니다.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신다, 생신이시다 하면은 이 최 씨가 섭섭지 않게 잘 챙기는 편이라고 합니다. 와, 근데 40대 아들이 어머니랑 함께 사는 거 쉽지 않은데 말이죠.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데 어머님이 상당히 깔끔하신 것 같아요. 연세가 드셔서 깔끔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한테 잔소리가 좀 있는 편인데 뭐라고 하냐면 양발을 아무데나 벗어놓지 마라. 이거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 마신 컵을 좀 씻어라. 그리고 신발을 밖에서 털고 올 때 흙 털고 와라. 아니면은 수건 냄새 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냐, 꾹쳐놓냐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정당한 잔소리라고 보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잔소리가 많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을 들으니까 이 아들이 다른 동생이라든지 누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들이 네가 참아야지. 살면 어머니가 얼마나 하신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고 내가 하소연을 해봐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참고 있는데 아무튼 이 40대 아들은 매우 힘들겠죠. 그런데 이런 내용도 사실 별별 상담소에 나올 만한 상황인데 또 다른 아이템이에요. 어머님이 시급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깔끔쟁이 어머니의 씀씀이가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깔끔하시고 이러시던 분이고 또 게다가 별로 생활비가 들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엄마 힘들까 봐 다 인터넷으로 주문해 주는 거예요. 생필품도 먹거리도 다. 그러니까 별로 어머니가 돈 쓸 일도 없었는데 근래 들어서 자꾸만 나 돈 쓸 데가 있으니까 50만 원만 줘라. 100만 원만 줘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도 달라고 하니까 드렸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집에 가보니까 집에 너무 이상한 물건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먼지 풀풀 날리는 그런 싸구려 휴지, 그다음에 이제 주방 세제, 치약 이런 게 너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예요? 그랬더니 경로당에서 다 나눠준 거야 라고 얘기해서 그런가 보다. 어디서 경로당을 좀 단체로 돌렸나 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고 바로 미끼 상품이었습니다. 무슨 미끼? 미끼. 자, 집에 가보니까 지금 보니까 라텍스라든지 매트릭스, 화장품, 세제, 홍삼,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 계속 쌓입니다. 옥장파는 왜 빼? 옥장파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박스로 좀 쌓이니까 이 뭐냐? 어머니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로당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뭘 설명을 해주면서 잘 듣는 사람한테 휴지라든지 이런 것 세제 같은 걸 주니까 나중에는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나중에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꽤 괜찮아 보이는 물건도 지금 팔길래 좀 사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이고야. 아들은 딱 들었죠. 아이고야 이거 떴다방 사람들한테 걸렸구나. 아이고야. 라고 했는데 떴다방이 이제 알다시피 팔고 왔다 가고 이렇게 아주 이동식으로 하는 영업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 물건 나쁘지 않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정도 사는 건 괜찮다 하는데 그 수준이 계속 심해지니까 이 금액이 높아지니까 그때부터 고민을 좀 하게 된 겁니다. 금액이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이게 최 씨도 한 10만 원 언저리라고 하면은 잘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하나당 4, 5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100만 원 이상 하는 것까지도 사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쓴 돈이 다 합치면 수백만 원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 씨도 이거 대체 뭔데 이렇게 비싼가 싶어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물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서 한 장이 제대로 없고요. 박스에는 영어만 가득한데 뭐 검색해봐도 홈페이지도 없고 검색해도 안 나오는 물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이거 한국에는 없고 독일에서만 파는 건데 이거 우리한테만 딱 이 가격에 주는 거라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너도 이제 주름 화장품 정도는 써줘야 하지 않겠냐, 같이 쓰자. 면역력이 중요한데 이거 먹으면 암도 안 걸린다더라. 철석같이 믿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채팅창에 나도 당했다. 너무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 조악하거든요. 품질이.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는 혹시 어머니가 또 뭐 건강이라도 상하실까 봐. 그 실제로 뭐 요즘 사온 물건 중에 뭐 갱년기 여성한테 좋다 뭐 이런 건강식품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식약처에서 회수 명령이 다 내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몸에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니께서는 모르는 얘기하지 마라. 이거 만병통치약이라 그랬다. 인터넷에 나온 거 다 그거 사실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피부에도 별로 안 좋은 화장품들을 막 조카, 며느리, 뭐 친척들한테 막 다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이 어머니께서 사만 팬이시래요. 그래서 사건만장은 꼭 챙겨보신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라도 제보하면 어머니께서 좀 듣지 않으실까 싶어서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아드님께서 이렇게 제보를 하셨다고 해요. 오죽하면 저희한테 이렇게 쓰리 쿠션을 쳐가지고 이 우리 엄마 좀 말려달라고 이러고 계시겠냐고요. 자, 팀장님도 이런 주변에서 피해 사례 이 떴다방 좀 아시죠? 알죠. 왜냐하면 사실 떴다방을 할 때에 떴다방 하는 직원들이 그 노인분들 즉 어머니 아버님한테 너무 친절하게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우리 아들보다 차라리 낫네 이런 말씀 하시기 때문에 맞아. 홀딱 넘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 요즘은 떴다방 관련해 가지고 제 1순위가 상조 서비스라고 합니다. 상조 서비스 알다시피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있으면 자식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미리미리 수의라든지 장례비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꼬드기는 거죠. 수의는 20을 얼마, 나머지는 후납 이렇게 하는 조건을 하는데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400에서 500만 원을 받아 챙기는데 이거 들고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한 달 후에 해약을 신청하게 되면은 30%를 공제하고 주거나 아니면은 그 일부를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약하거나 들으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아드님, 따님한테 꼭 물어보고 들으셔야 돼요.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안마, 있죠? 안마기계라든지 또 음이온 드라기. 그러니까 종류가 상당히 바뀌면서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권할 때는 틀림없이 그냥 계약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든가 아니면은 딸에게 물어봐서 확인한 다음에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르신들의 지갑을 노리는 겁니다. 자,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 더 속이 타겠죠. 자, 어제는 아빠와 딸이었는데 오늘은 엄마와 아들로 천지가 개벽을 했습니다. 자, 떴다방에 빠진 엄마 역할에 박상희 교수, 이걸 뜯어말리고 싶은 40대 아들의 박지훈 변호사,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엄마 진짜 와이라 너. 이게 다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물건을 왜 사는데? 재료 된 것 집에 없는 것도 아니고. 네가 몰라서 그래. 그 사람들이 연구 논문이 자료 이런 거 다 보여주고 그랬어. 아직 심사 승인이 안 나서 그렇지 얼마나 몸에 좋은데. 옆에 은배네도 다 같이 샀다. 아이고 엄마 그때 엄마 이거 먹고 탈났다 아이가. 거의 병원 실려가기 직전에 기억 안 납니까? 내가 그런 걸 진짜 싹 다 맞추면 딱딱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참았다 진짜. 그건 내가 그날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은배 엄마는 먹고 멀쩡했대. 요즘 컨디션 더 좋대더라. 알았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사오면 내 가만히 있습니다. 돈이 뭐 썩어나 줍니까?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니요. 네 돈 번다고 엄마 앞에서 유세 떠나. 경로당까지 와서 얼마나 예쁘게 얘기 들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열심히 사는데 그러냐. 그거 인터넷에도 가짜뉴스가 아주 많대. 너 엄마도 사리분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내가 노래 불러줄게. 내가 춤춰줄게요. 그렇습니다. 진짜 경로당에서 진짜 막 노래 부르고 아이고 어머니 막 이러면서 막 이 트로트 가수처럼 막 이렇게 하면은 정말 어르신들이 그냥 아이고 내 새끼 막 이러면서
아니 내가 집에 가면은 우리 아들놈들한테 이런 대접 난 못 받거든. 근데 여기 오니까 어머니 막 이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러신다는 거예요, 진짜. 네, 그런데 이 최 씨 입장에서도 정말 신고하고 싶겠지만 사실 이렇게 떴다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사연처럼 뭐 만병통치약이다, 이거 먹으면 암도 안 걸린다 이런 식으로 허위 광고, 과대 광고하면 신고할 수 있긴 합니다. 일단 뭐 녹음 같은 증거 자료 잘 챙기시고 분쟁 해결 어려우시면 국번 없이 1372번으로 도움 요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일명 떴다방에 속아서 온갖 물건을 사오는 우리 엄마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자, 일단 소장님부터 들어볼까요? 아, 네. 아, 근데 이제 뭐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뭐 사기 범죄라던가 이런 떴다방 문제 같은 것들이 지금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닌데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에 귀가 솔깃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어르신들이 그만큼 외로우시고 또 자기의 효능감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우신데 거기에 우리 뭐 함께 가요, 뭐 어머니로 따뜻하게 해주면 마음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뭔가 기여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유능성이 있다라는 인정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안 돼요, 욕하고 막 화내고 이렇게 돼서는 해결 안 될 것 같고요. 엄마 마음을 좀 보듬어 주시면서 좀 자상하게 얘기하고 또 얘기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팀장님께 마지막에 여쭐게요. 자, 박 변호사님. 근데 이게 신고를 잘 안 한대요. 왜냐면 자녀들한테 또 그냥 신경 쓰이게 할까 봐.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또 이걸 경찰에서 수사하다 보면은 아이고 나 걔네들 처벌 원하지 않아 막 이런데 왜냐면 당신들 기쁘게 해줬으니까. 그렇죠. 너무 잘해주거든요. 어머니요 가서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긴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매정한데 돈 못 쓰게 어떻게 뭐 커트를 하는 방법인데. 매정해. 근데 그게 아니고는 정말 이게 그 마음을 뜯어먹는 사람들이에요. 어머니의 그 마음을 뜯어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 어머니 설득 잘 안 돼요. 암만 얘기해봤자 그래도 어머니 하면서 달라붙는 사람이 더 좋거든요. 옥장판도 사주고 싶고 홍삼도 사주고 다 사주고 싶어요. 공진도 사주고 싶고요. 그 팔로 나오거든요, 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막으려면 어머니 설득시키지 말고 돈을 좀 이렇게 못 쓰게.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이 여사님 보다가 아니 저는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저희 어머니는 예. 저희 어머니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네. 자, 팀장님. 이런 인간들한테 한마디 쾅. 그렇습니다. 벼룩에 간을 내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벼룩입니다. 요즘 벼룩하고 빈대를 우리가 방면하지 않습니까? 빈대도 낯짝이 있는데 여러분 빈대나 벼룩이 되지 마시고 인간이 되세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많은 경험 나눠주고 계신데요. 야구핑님, 요즘은 공진당으로 사기 정말 많이 칩니다. 저희 어머니도 당하셨습니다. 왜 안 웃어? 공진당 꼭 좀 언급해 주세요 그래요? 하셨고요. 좋아. 오연님, 저희 어머님도 경로당에서 목걸이, 팔찌, 인삼 등등 다 사십니다. 속 터집니다. 무궁화님, 저희 엄마도 카페트처럼 생긴 요를 100만 원에 사가지고 오셨고요. 옥팔찌, 게르마늄 이런 거 너무 많이 사셨어요. 이런 경험 나눠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꼭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